비밀의 시작. 등장인물. 강운산, 42세,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는 현장 소장. 한영순, 강운산의 아내, 38세. 박철웅, 강운산의 친구. 오영경, 박철웅의 아내. 함수철, 공사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박진호, 함수철의 아내. 김정은, 한영순의 절친한 친구. 이, 현장 사무실의 여직원. 강운산은 결혼 생활의 소중함을 믿으며 아내 한영순과 함께 10년 이상을 보내왔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강운산은 아내가 자신의 곁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자신만을 사랑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느 날 상상도 할 수 없는 사건으로 무너졌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운산은 공사장에서 일하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 사무실의 여직원이 그를 찾아왔다. 소장님, 다음 주가 월급 지급하는 날인데요. 이번 달에 일한 인부들의 명단을 어제 주신다고 하셨죠? 라는 말에 강운산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 어쩌나. 내가 아침에 집에 두고 나왔네. 그는 여직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명단을 가져오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무실 여직원과 함께 현장 사무실로 가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도중에 아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지만 그는 이 순간 자신이 아내를 깊이 믿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전화를 하지 않기로 했다. 아내가 무엇을 하든 그녀를 신뢰해. 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오전 11시가 넘어 집에 도착한 강운산은 차를 대문 앞에 세우고 초인종을 눌렀다. 평소라면 아내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들릴 터인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구세요? 라는 아내의 목소리가 기다려도 들리지 않았다. 순간 강운산은 의아함을 느끼고 대문 옆에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현관에 들어서자 그는 낯선 남자의 구두가 보였다. 응? 누가 왔지? 혹시 처남이 왔나 생각하며 그는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아내가 외출한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이 떠올랐다. 아내가 외출을 하려면 항상 나에게 얘기하는데.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소리 없이 응접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다. 귀를 문에 대고 소리를 듣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뜻밖에도 안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불륜의 현장이었다. 강운산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두 주먹을 쥐었다. 그래, 오늘 인연 놈들을 다 박살내주겠다.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강운산은 발소리를 죽여서 정원으로 나가 안방 창문이 있는 베란다로 올라갔다. 가정주택인 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다. 안방 창문이 잠겨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밀어보았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세게 뛰었다. 안방에서 만난 그 모습은 상상도 못한 것이었다. 그의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며 강운산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아는 한영수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는 당장이라도 그 둘에게 달려가서 진실을 묻고 싶었지만 그 순간의 충격에 발이 묶인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강운산은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찬 마음을 추스리며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내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되돌아보았다. 나는 순간적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왜 도둑처럼 내 집에서 숨어서 그런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마치 용수철에 튕겨져 나온 듯 창문 베란다에서 뛰어나와 다시 응접실을 가로질러 안방 문 앞에 섰다. 이성은 잃어버린 채로 나는 망치처럼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야, 빨리 문 안 열어. 문 안에서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흐른 뒤
바스락거리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에서 문을 잠그고 들어앉아서 그런 짓을 하다니 정말 용감하군.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어.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내 분노는 머리 꼭대기까지 차올라 그들이 숨어있는 방의 문을 부수기 위해 망치와 톱을 찾으러 급히 지하실 창고로 달려갔다. 복수심의 눈이 어두워져서인지 톱과 망치를 찾는데 시간이 걸렸다. 평소에 두었던 자리에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한참을 뒤진 끝에 겨우 찾아낸 도구를 들고 안방 문 앞으로 갔다. 내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안방 문 손잡이를 잡고 소리쳤다. 이년 놈들아! 뭐 하고 있어? 빨리 문 열어. 안 열면 그냥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 내 목소리는 집안 곳곳을 울리며 안방 문이 열렸다. 아내가 나와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방 안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낯선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에 숨었어? 빨리 나오지 못해. 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뒤졌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지쳐서 응접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 물었다. 여보, 당신이 일에 쫓겨서 신경이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당신의 행동은 지나쳤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불신하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행동이 증명된 것 같아요. 더 이상 당신의 이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아요. 아내는 그 말을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 나는 아내가 간통한 남자가 도망친 장소를 찾기 위해 집안을 돌아다녔다. 그 놈의 새끼는 도대체 어디로 숨었지? 의처짐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점심이 훨씬 지나서야 공사장으로 돌아왔다. 사무실에서 인부들의 기록을 넘겨주고 근처 식당으로 갔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나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니, 소장님,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벌써 식사를 다 하고 갔는데. 아, 네. 오늘 갑자기 집에 가야 해서 늦었어요. 아, 그러면 집에서 식사하셨겠네요. 아니요. 그냥 바로 일이 달려왔어요. 그러니 술이나 좀 주세요. 아니, 대낮부터 웬 술이에요. 좀, 그럴 일이 있어요. 혹시 무슨 속이 상하는 일이라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달려온 거죠. 식당 아주머니가 나를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더니, 글쎄 그년이 그 순간 나는 아차 싶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간통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아, 그냥 해본 소리예요. 아주머니? 응, 그래요. 갑자기 난 그년이라는 말에 놀랐어요. 평소에 소장님답지 않은 말이 나와서. 술을 마신 후 공사장으로 돌아갔고 일하던 인부들이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소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점심때에 보이시지 않아서 한참을 찾았습니다. 아, 좀, 집에 일이 있어서 말끝을 흐리며 공사장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소장실에 들어가 소파 위에 드러누웠다. 술을 마신 탓인지 곧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떠보니 해가 이미 지고 현장 사무실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나는 오늘 낮의 일들이 떠올라 얼른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하여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문이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힘없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내가 대답하자 대문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아내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애들은 아직 안 왔어. 네. 수정이만 오고 현철이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래. 곧 들어오겠지. 어색한 대화를 이어가며 나는 아내를 지켜보았다. 아이들이 있으니 이혼은 할 수 없었고
오늘 낮에 몰래 훔쳐본 사실 하나만으로 아내를 몰아세울 수는 없었다. 집안을 돌아보며 낯선 남자가 도망친 장소를 찾기 위해 샅샅이 살폈다. 그러던 중 나는 옥상에 있는 다용도실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다. 아, 이곳으로 올라와 숨어 있었구나. 나는 혼자서 기뻐하며 생각했다. 옥상 다용도실은 일반적으로 방치된 작은 공간이었다. 아내가 나와 있을 때 그 남자는 아마 그곳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내가 집을 나가자 그는 조용히 집 밖으로 나간 것이었다. 아내는 태연하게 안방으로 가서 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 그 순간 분노가 다시 치솟았다. 여보, 다시는 그런 의심을 하지 마세요. 오늘 낮에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내가 비디오를 보다가 잠이 들어 대문이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낯선 남자의 목소리도 비디오에서 나왔던 거였나? 아내는 나직하게 대답했다. 그런가 봐요. 나는 잠이 들어서 못 들었는데 나는 그 말을 듣고 내 아내가 방금 꺼낸 것처럼 남자 구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웬 남자 구두가 있더라. 내 것도 아니고 처남 것도 아닌데 어디서 얻어온 구두인가? 아, 그것은 동네 아주머니가 남편의 구두를 새로 사고서 버리기가 아까워서 가져왔던 거예요. 디자인도 별로라 다시 가져갔어요. 아, 그랬나? 나는 다시는 아내를 그 남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날 이후 강훈산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그로 인해 그의 삶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후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는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그의 삶은 복수의 욕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다시는 과거의 평온한 날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